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미국 이민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조문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추워졌죠. 이제 겨울이에요. 이제 겨울이고. 진짜 완전히 진짜 겨울 느낌이 확 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내일도 더 추워진다 그러고. 네, 그래서 오늘은 2012년 12월 벌써? 영주권 문호.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이네요. 예, 12월 문호가 발표됐어요? 같죠. 그래서 완전히 마지막 겨울 이야기를 좀 할게요. 네, 어떤 게 겨울 이야기 따라왔어요? 하니까 네. 꽁꽁꽁 얼어붙는 게 겨울이잖아요. 안 좋구나. 가족 이민은 다 동결이에요. 어머, 진짜. 예, 사실 뭐 아이고. 가족 이민은 동결이 된 지 많이 됐는데 네네. 조금씩 전진하다가 또 그냥 동결하다가 후퇴만 안 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취업 이민은 항상 열렸었어요. 그쵸. 그리고 취업 이민은 열렸었는데 12월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어요. 네. 취업 이민 중에서 2순위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2순위는 한국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는 3순위보다는 높은 순위예요. 그렇죠. 이제 3순위는 보통 뭐 2년 경력을 가진 숙련직 또는 뭐 무경력을 가진 비숙련직도 있고 대학을 졸업한 전문직도 있고 그런 게 다 3순위에 포함이 돼 있는데 2순위는 네. 대학을 졸업하고 5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네. 뭐 또는 굉장한 또 뭐 익셉셔널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좀 이게 높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전에 3순위가 한참 다쳤던 시기에 막 7년씩 걸리고 이랬던 시기에도 2순위는 항상 열려 있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무리를 해서라도 2순위로 많이 넣고 했었어요. 이순위가 원래 조금 더 진행이 빠르게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12월에는 3순위는 여전히 3순위 숙련직이랑 전문직은 여전히 열려 있는데 네. 2순위가 문호가 뒤로 갔어요. 그래서 어머. 소폭 뒤로 갔어요. 그러니까 12월에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11월로 뭐 한 달이니까 한 달. 사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시사하는 바는 커요. 그만큼 지원자들 신청자들이 공급이 그러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는 그만큼 의미군요. 막힐 수도 앞으로 있다는 그런 것을 시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실제적으로는 영향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11월로 뒤로 갔는데 뭐 접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한 달 전에 한참 전에 시작한 사람들이니까 적어도 그렇긴 노동허가 하겠죠. 같은 경우는 뭐 적어도 한 6, 7개월은 하고 그다음에 노동허가 없이 뭐 바로 들어가는 경우는 또 바로 접수를 못 한다는 규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복잡해서 지금 말씀드리긴 시간상 안 되지만 어쨌든 이순위가 문호는 뒤로 갔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네. 이제 앞으로 그렇게 이순위가 많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어서 밀리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특이하게 또 4순위라고 있어요. 4순위는 사순위. 종교이민이에요. 보통 종교이민인데 네. 이것도 몇 달, 이거는 6월까지 후퇴를 했어요. 올해 6월이요? 올해 6월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성직자 같은 경우는 문호가 항상 열려 있었어요. 그러게 취업 항상 열려 있어요. 비자는 이렇게 오픈 네, 다 오픈이었는데 이게 지금 항상 달라졌네. 열려 있던 이 사순위 성직자, 비성직자는 이제 뭐 이런 팔러스를 좀 그러니까 약간 몇 년마다 이렇게 갱신을 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잠깐 멈춰서기도 하지만 성직자는 항상 열려 있었는데 이거는 이 순위보다 몇 달 더 가서 한 6월까지로 뒤로 가 있는데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신청하려면 네. 그 전에 IDC 360이라는 청원서를 벌써 한 뭐 6개월 1년 걸리는 일이니까 그 전에 이미 신청했던 분들이 하는 거니까 뭐 6월이다 그래도 나는 예전에 벌써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접수를 하는 데 있어서 딜레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12월에 취업이민 2순위하고 취업이민 중에서 종교이민 4순위가 뒤로 후퇴를 했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고요. 그러면 종교 비자도 같은 영주권도 그러면 많이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런 뜻인 거죠. 왜냐하면 쿼터는 정해져 있어. 쿼터는 전부 다 14만 개, 취업이민은 14만 개인데 1순위에 뭐 3만 개, 2순위 3만 개, 3순위 네. 3만 개, 4순위 종교이민 1만 개, 5순위 투자이민 1만 개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지만 이제 신청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문호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동결됐다 이제 하는 그렇죠. 건데 취업이민이 이렇고 가족이민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민도 그 정해져 있는 그 쿼타 안에서 돌아가는데 가족이민은 굉장히 많이 지금 동결이 되고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로 너무 비자 발급이 더디어서 그런 게 굉장히 큰 이유인데
오늘은 제가 뭐 이거 언제예요, 며칠이에요 소개하는 것보다도 특히 이제 가족 이민에 있어서 영주권 문호를 주시를 하시지 않으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보는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족 이민. 예, 가족 네. 이민은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해놓으시고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게 어디쯤 왔나라고 하는 게 그 하다 정도로? 보면 갑자기 내 거가 이미 다 열려서 내가 신청한 청원서가 10년 전에 한 게 무효가 되고 이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 잊어버리고 있어서. 예,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지금 네. 예를 들어서 그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가 지금 2009년 11월이 접수 가능 일자예요. 네. 내가 2009년에 신청을 했어요. 2009년에 신청을 해서 지금 2022년이니까 13년이잖아요. 근데 2009년에 뭐 이전에 그러니까 2008년 7년에 신청을 했다고 봐요. 그럼 벌써 문호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고 뭐 올지 안 올지도 뭐 모르겠다. 뭐 내 자식이 한국에 있는데 그래서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계시고 이민국에서는 이제 접수 가능 일자가 오면 통지를 해요. 자, 이제 문호가 열렸으니 접수를 하세요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신청을 했던 그 시민권자인 신청자, 그러니까 청원인한테 가거나 아니면 이제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한테도 가고 그러는데 이게 워낙 오래되니까 그 사이에 주소가 바뀌었는데 신고도 안 해서 주소지로 배달도 안 되고 맞아. 또 그 당시에는 이메일도 그 접수할 때 주지 않았으니까 이메일로도 안 오고 그래서 그냥 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민국에서는 이미 통지를 해서 자, 문호가 열렸으니 앞으로 단계를 밟으세요라고 했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게 1년이 아무 얘기도 없이 지나면 이게 터미네이시 되는 건데 이게 그 전에 내가 15년 전에 신청해서 지금 이미 문호가 열렸는데 그 15년 전에 했던 게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이거 내 거 왜 이렇게 안 오지? 좀 알아볼까 하고 막 알아봤더니 이미 다 그 내셔널 비자 센터라는 데서 다 조치를 취하세요라고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2년 뭐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이민국에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신청한 그 청원서를 다 취소한다라는 또 통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가 몇 건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그래서 신청한 그 취업 이민이든 취업 이민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가족 이민은 막 10년 넘게 걸리는 일이니까 그런 그 가족 이민을 신청해 놓고 앞으로 가족을 데리고 올 계획이다라고 하면 그때 영주권 문호를 한 달마다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영주권 문호 할 때마다 잠깐씩 소개드리는 이유가 물론 해당 안 되는 분들은 뭐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팔로우를 안 했을 때 굉장한 불이익을 떠나서 예전에 10몇 년 했던 게 다 나무아비타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경우 빨리 그 문호가 열리면 내가 어떤 통지를 못 받았으면 내셔널 비자 센터 국무부에 알아보셔갖고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가족 이민의 여러 순위가 있어요. 가족 이민 1순위가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고 2순위가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예요. 그리고 3순위는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고 4순위는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예요. 이 중에서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인 이 순위는 F2가 있어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미혼 자녀 순위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로 해놓고 모르고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가고 나서 처음에 미혼으로 들어갔으니까 나올 때까지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신청할 때만 미혼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혼을 그냥 살면 돼요. 동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도 돼요. 그러면 아이까지 같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심지어? 배우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캐러거리예요. 그래서 심지어 아이가 있어도 상관없지만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혼인 신고만 안 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혼인 신고를 덜커덕해서 이거 자체가 또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어떤 분은 시민권자에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나 초청했는데 우리 엄마가 시민권 땄어요. 그러니까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로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요. 근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로 들어갔다가 엄마가 먼저 시민권을 따면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로 캐러고리를 바꿀 수 있어요. 중간에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 그렇지만 순위가 쫙 내려가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구나.
아니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는 네. 지금 2017년이 접수 가능 일자예요. 예? 근데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가 됐다. 그럼 2009년 8년이 뒤로 쫙 밀려요. 그러니까 얘 카테고리 자체가 네,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 어. 이어지긴 하는데 내가 순위가 바뀌면서 그래도 나는 나 한국에서 기다리면서 나 결혼해서 우리 배우자도 같이 나중에 8년 후에 오겠다라고 하면 오케이예요. 하지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러면 결혼하지 마시고 있다가 결혼해서 애까지만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내가 영주권자 된 다음에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내 배우자를 신청을 다시 하면 돼요. 결혼 영주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예, 언제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하면 아예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안 되고. 시민권자가 되고 나서 결혼을 하면 이제 그렇게 바꿔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예. 그러면 이제 순위가 쫙 밀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또 요청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순위가 다 왔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고 이제 계획을 짜셔야 되는데 또 반대로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로 했어요. 그래서 2009년이라서 언제 기다리나 지금 뭐 13년인데 그러다가 뭐 살다가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됐어요. 네. 이혼을 하게 되면 이민국에 얘기하면 돼요. 나 이혼했어요. 그러면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예요. 하고 순위가 2016년이기 때문에 7년이 다 올라가요. 그러면 아 진짜예요? 네, 그래서 아니 이혼을 하면 그게 시민권자의 미혼으로 미혼으로 되는 돼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할 당시에는 갑자기 기혼이었어요. 목소리가 커지네. 신청한 희한하다. 굉장히 새로운 신세계를 보시는 것 네.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걸 미혼으로 하지? 그냥 싱글이나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미혼이다 미혼 기혼이다는 딱 내가 그- 한 번도 결혼 안 했다가 아니에요. 아니구나. 나의 현재 머리를 스테이터스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야, 상태를. 그래서 내가 결혼했을 때 뭐 나 한참 있다 갈래. 2009년이에요. 그러니까 13년 있다가 그래 13년 있다 우리 가족 다 가자라고 신청을 해놨어요. 네. 근데 한참 지나서 보니까 뭐가 좀 그래요. 그럴 수 사는 있죠. 게 예. 그래서 이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예. 자, 이혼을 하면 내 순위가 거의 지금 7년이 앞당겨지기 이야. 때문에 이민국에다가 얘기를 하면 돼요. 나 이혼했으니까 이거 신청한 거를 시민권자의 기혼, 기혼 자녀에서 자녀. 삼순위. 미혼 자녀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세요라고 하면 예전에 신청했던 걸 그대로 끌고 와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면 나는 2016년으로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6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와. 이거 그동안 6년이 지나서 이미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족 이민은 이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많고 또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네요. 아예 그냥 이거 내가 뭐 신청하지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신청하고 아무런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야. 반드시 그 변호사 본인이 잘 아시면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잘 모르시면 반드시 변호사랑 상담을 하셔갖고 내가 접수한 케이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이거를 바꾸면 되는지 이민국에 어떻게 노티파이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잘 처리를 하셔야지 하시면 되겠네. 그렇지 않으면 그 장구한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경우가 발생을 오래 합니다. 기다렸는데 네네. 그게 진짜 말씀하시는 도로아미타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오늘 근데 새로운 미혼과 기혼의 차이점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됐어요. 아니 김양희 씨는 오. 뭐 한 번 결혼하면 뭐 언제나 기혼이고 뭐 저는 그런 걸로 그거를 생각을 아니 하시는 이제 뭐 그럴 것까지는 아닌데 미혼으로 돌아가는지는 몰랐어요. 아 그게 미혼으로 돌아가는구나. 심지어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실제 케이스인데 네. 어떤 분이 이제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로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기다리고 있는데 나 빨리 아이 데리고 미국에 가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아이가 더 크기 그렇지, 전에 뭐 그렇지. 중학교부터는 여기서 보내고 싶고 그런 네네. 거예요. 엄마 마음이. 그래가지고 사실 부부 사이가 좋은데 그냥 이혼을 했어요. 미국에 오려고 서류상 이혼을 했어요. 그런 어머나.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러면 바로 올 수가 있거든요. 한 6년 기다리면 되니까. 그래서 6년, 7년 이제 6년 기다려서 접수하고 그다음에 한 1년 반 정도 되면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나오니까 영주권이 나오니까 갖고 이혼을 하고 그러니까 서류상 이혼을 한 거죠. 물론 이야. 이민국에서 뭐 그거를 서류상 이혼을 했는지 실제로 했는지 그거는 알 길은 없지만 뭐 어쨌든 난 이혼했 뭐 리걸리 이혼을 했으니까 그렇게 미혼 자녀로 하고 딱 들어오는 미혼 자녀로 캐러거리를 바꿔서 아이랑 같이 미국을 들어온 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까지는 좀 그렇지만 네. 심지어 얼마나 그 미국에 오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면 그러게요. 그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겠어요. 그런 그쵸. 분도 있었어요. 그게 이야.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캐러거리가 바뀌면서 우선 일자가 놀랐습니다. 완전히 문호가 몇 년, 1, 2년이 아니라 뭐 그러네요. 7년, 8년이 지금 예. 1순위하고 2순위가 차이가 엄청 나는구나. 그렇죠. 예, 1순위하고 3순위. 기혼이냐, 3순위. 시민권자의 미혼이냐, 시민권자냐, 기혼이냐가 기혼이냐에 7년 따라서. 차이가 나요. 이야,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예, 그리고 이제 영주권자의 미혼이냐, 또 영주권자의 영주권자의 미혼인데 결혼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예, 영주권자 말씀을 드릴게요. 기혼은 안 되는구나. 없어요. 아. 영주권자의 기혼이 없고 영주권자의 부모 초청이 없어요. 가족 이민에서 없는 게 그게 있어요. 아, 영주권자가 못하는 부분이 영주권자가 그거구나. 못하는 게 두 가지예요. 영주권자의 기혼 기혼 자녀 자녀. 못하고 부모님 초청 부모님 초청이 안 되고 네, 다 시민권이 돼야지 그건 가능하고.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이제 미혼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